이제는 머지소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지소트는 탑다운 방식과 보텀업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텀업 방식은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먼저 탑다운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지소트는 1945년 20세기 최고의 천재라고 불리는 폰 노이만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알고리즘 디자인에서 굉장히 중요한 패러다임인 디바이드 앤 컨커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머지소트에서는 기본적으로 두 조각씩 쪼개 나가는 겁니다. 두 조각씩 쪼개 나가려면 가급적이면 왼쪽과 오른쪽이 같은 크기가 되는 게 좋겠죠. 그래서 2분의 1 지점이 되는 곳을 잡아서 왼쪽과 오른쪽 두 조각으로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왼쪽은 다시 또 2분의 1씩 쪼개 나가고 계속 쪼개 나가는 거죠. 더 이상 정렬이 필요 없을 때까지 쪼개 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위로 올라오면서 머지가 일어나게 됩니다. 더 이상 정렬이 필요 없을 때까지 쪼갠다는 거는 하나씩 남을 때까지 쪼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맨 먼저 20과 10 두 개의 머지가 일어나요. 그래서 10과 20짜리 정렬된 블락이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 8이죠. 이 경우도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미 정렬된 형태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두 개를 머지를 해서 8, 10, 20 이렇게 세 개의 값으로 이루어진 정렬된 블락을 하나 만들겠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정렬을 하려고 보니까 오른쪽은 아직 정렬이 안 돼 있죠. 그래서 다시 11과 14를 정렬해서 올라올 거고, 이게 정렬된 형태로 만들어지고 나면 다시 이 두 개를 머지를 해가지고 8, 10, 11, 14, 20에 정렬된 블락을 만들게 되죠. 오른쪽도 마찬가지죠. 13과 12를 머지를 해서 12, 13 정렬된 블락을 만들고, 오른쪽은 정렬된 형태라고 볼 수 있고, 두 개를 머지를 해가지고 9, 12, 13에 정렬된 블락을 만들고, 그런 식으로 쭉 하는 거죠. 이렇게 인접한 두 개의 정렬된 블락을 계속 머지에 올라오면 전체가 자연스럽게 정렬이 되는 그런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전체 블락을 더 이상 쪼갤 데가 없을 때까지 내려간 다음에 인접한 두 개의 블락들을 계속 머지해 가지고 올라오면서 전체 정렬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림에서도 알 수 있듯이 2분의 1씩 계속 쪼개 나갔기 때문에 이 전체 깊이는 미치인 로그가 되죠. 깊이가 그렇게 되는 거고요. 가로는 n개의 요소들에 대해서 모두 머지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가로는 n이고 깊이는 로그 2의 n이기 때문에 전체 타임 컴플렉시티는 5n 로그 n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머지 소트가 일어나게 돼요. 코드를 잠깐 보시죠. 머지 오퍼레이션 자체는 앞에서 봤던 거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인접한 두 개의 블락을 정렬한다고 하면 앞부분을 옥스라고 하는 배열에다가 복사를 했어요. 이 부분이 그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뒤쪽과 이 앞쪽 복사해 놓은 거를 머지를 해가지고 앞에서부터 이렇게 채우는 거죠. 그 과정이 여기고요. 만일에 여기 옥스 배열의 끝부분에 남는 게 있다면은 그거를 이 뒷부분에다가 복사해주는 그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머지 오퍼레이션만 있으면은 머지 소트 구현하는 건 너무나 쉬워요. 그냥 리커시브 콜만 계속 해주면 돼요. 이 소트 함수에서 보면은 이게 머지 소트 함수죠. 배열이 넘어오고 배열의 크기를 넘겨줬어요. 그 다음에 이 정렬 전체에서 쓸 옥스 배열을 하나 선언해주고 파라미터를 넘겨줬습니다. 여기 로우와 하이에 해당하는 값을 넘겨준 거죠. 그래서 어느 부분을 지금 정렬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만일에 로우와 하이가 같아지면 더 이상 정렬할 필요 없잖아요. 하이가 로우보다 큰지를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값이 최소한 2개 이상 들어있는 서버레인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 크기가 2 이상이면은 미드를 구해요. 미드를 구해서 왼쪽은 로우에서 미드까지, 그러니까 미드를 구했으면 왼쪽은 로우에서 미드까지, 오른쪽은 미드 플러스 1에서 하이까지 두 조각으로 나눠 가지고 리커시브 콜로 머지 소트를 계속 진행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각각 왼쪽 편과 오른쪽 편이 정렬이 되고 나면은 이 두 개를 머지를 해서 현재 로우에서 하이까지 전체를 머지를 완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커시브 콜로 왼쪽이 정렬되게 하고 오른쪽이 정렬되게 한 다음에 이 두 개를 머지를 하는 과정, 이 과정만 계속 반복하면 머지 소트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코드가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요. 그래서 앞에 머지 오퍼레이션이라는 걸 먼저 설명드린 거고요. 머지 소트 자체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자, 이렇게 정렬 함수를 만들고 나면 이 정렬 함수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리트 코드에 가면 912번 문제를 보면 주어진 어레이를 정렬하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 자체는 큰 의미는 없겠으나 내가 구현한 정렬 알고리즘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테스트하는 용도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머지서트 알고리즘을 설명할 때 꼭 등장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카운팅 인버전스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이름이 붙은 문제는 굉장히 유명하고 역사가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카운팅 인버전스란 무엇이냐 하면은 이런 배열이 주어졌다고 해보죠. 그러면 이 8을 중심으로 한번 볼게요. 8과 2, 이 쌍을 보죠. 이 둘은 오름차순 정렬하는 관점에서 보면 뒤집어진 거죠. 2가 먼저 나와야 맞을 것 같죠. 근데 지금 8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이 둘은 인버전이 일어났다고 보는 겁니다. 다음에 8과 5를 보죠. 얘도 인버전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배열 안에서 이무에 두 개씩 짝지었을 때 두 값이 순서가 바뀌어 있다면 이거를 인버전으로 보고 몇 개의 쌍이나 바뀌어 있는지를 세는 거예요. 그게 카운팅 인버전스입니다. 5를 기준으로 보면 5와 3, 5와 4, 5와 1 이렇게 세 개가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쭉 세고 나면 총 16개의 쌍에 인버전이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이 카운팅 인버전스는 응용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기본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풀어볼 가치가 있습니다. 먼저 자주 이용하시는 백준 온라인 사이트에 가시면은 이 문제가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리트 코드에는 이 문제에 살짝 변형이 들어있는데 핵심은 다 똑같은데 전체 개수를 세는 게 아니라 8 기준으로 몇 개가 뒤집어져 있는지, 2 기준으로 몇 개가 뒤집어져 있는지, 이런 숫자를 세는 거예요. 그럼 이 카운팅 인버전스를 어떻게 구현하느냐 한번 확인해 보죠. 먼저 떠오르는 알고리즘은 예를 들면 8에 대해서 8보다 작은 것들을 모두 찾고, 또 2에 대해서 2보다 작은 거 모두 찾고, 5에 대해서 5보다 작은 거 오른쪽에서 모두 찾고, 이런 식으로 별에 있는 각 위치에 있는 값 기준으로 오른쪽에 자기 거보다 더 작은 값이 있으면 그 값이 몇 개나 있는지를 세어가지고 인버전이 몇 개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확인하면 5n의 제곱이죠. 이게 가장 먼저 떠오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머지소트를 배우는 과정이죠. 그렇다면 머지소트로 풀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먼저 8과 2를 머지를 하게 되면 8 기준으로 봤을 때 오른쪽에 자기보다 작은 2가 있는 거를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8 기준으로는 인버전이 하나 발생했다, 이렇게 세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5와 3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둘은 인버전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6과 4도 인버전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7과 1도 인버전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쨌든 머지가 이루어지면서 인버전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그래서 1씩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2와 8 정렬된 블럭이 나왔죠. 3과 5, 4와 6, 1과 7 정렬된 블럭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두 개를 머지한다고 해보죠. 2와 8, 3과 5. 그러면 맨 처음에 2가 먼저 복사되겠네요. 2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인버전이 발생하지 않았죠. 그 다음은 3이 꺼내집니다. 3이 꺼내져서 여기다 복사를 해요. 오른쪽에 있는 숫자들은 인버전 수를 세지 않아요. 다만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복사될 때는 지금 몇 개가 복사됐는지를 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이 복사됐기 때문에 하나가 복사됐다고 이렇게 체크를 해놔요. 하나. 그 다음에는 5가 복사가 돼요. 그러면 두 개가 복사됐구나, 이렇게 표시를 하나요. 두 개. 3과 5가 두 개가 복사가 됐죠. 그 다음에는 8을 복사해서 넣을 때 오른쪽에서 몇 개가 앞에 복사가 돼서 들어갔는지를 세는 거죠. 지금 두 개가 들어갔죠. 3과 5. 그러면 8을 기준으로 한 인버전은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인버전 개수에다가 2를 더해주면 되죠. 또 오른쪽도 한번 볼까요? 맨 처음에 1이 복사되겠죠. 1이. 그러면 오른쪽에서는 하나가 복사가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4가 복사될 때 보니까 오른쪽에서 하나가 복사돼서 들어갔기 때문에 4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인버전이 하나가 있는 거죠. 그래서 4 기준으로는 인버전이 하나가 발생한 거예요. 그 다음에 6이 복사될 때 보니까 오른쪽에서 하나가 복사됐었죠. 앞에 1. 그래서 6 기준으로도 인버전이 하나가 있는 거죠. 7이 복사될 때는 얘는 오른쪽 블럭에 있는 값이니까 그냥 복사만 이루어주면 되고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2, 3, 5, 8 정렬된 블럭과 1, 4, 6, 7 정렬된 블럭 두 개가 나왔죠. 정리를 하면 머지를 할 때 오른쪽에서 복사가 이루어지면 복사가 몇 개 이루어졌는지를 숫자를 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왼쪽 게 복사될 때는 오른쪽에서 복사된 수만큼이 인버전이 발생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2가 복사되는 순간에는 인버전이 하나 있다, 이렇게 세는 거예요. 왜냐면 오른쪽에서 복사된 수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3이 복사될 때는 오른쪽에서 복사된 숫자가 여전히 하나가 있는 상태잖아요. 하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3을 기준으로 한 인버전도 하나가 되는 거고요. 다시 오른쪽에서 4가 복사가 되면 오른쪽에서 숫자가 두 개가 복사된 상태가 되니까 그 다음에 5가 복사될 때 두 개만큼 인버전이 발생한 상태고, 다시 오른쪽에서 6이 복사되니까
오른쪽에서 3개가 복사된 거고, 다시 그 다음에는 7이 복사되면서 오른쪽에서 총 4개가 복사된 상태고, 그 다음 8이 왼쪽에서 복사될 때는 이 8 기준으로는 오른쪽에 자기보다 작은 수가 4개가 있는 상황이 되니까 인버전은 4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블락을 머지할 때 각각 1, 1, 2, 4 이 두 블락을 머지할 때는 전체 8개의 인버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각 레이어별로 머지가 이루어질 때마다 인버전이 몇 개 있는지를 셀 수가 있고, 그것들을 전부 다 더하면 전체 인버전 개수를 셀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코드를 구현해 보면은 이 머지 오퍼레이션을 한 함수에서 개수 세는 것만 추가한 거예요. 이 옥수는 지금 왼쪽에서 복사한 값들이고, 이 부분은 오른쪽에서 복사하는 거죠. 이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여기로 복사되는 과정이고, 여기는 이 옥수가 이렇게 복사되는 과정.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값이 머지가 되면서 들어가는 과정이죠. 그러면 오른쪽에서 복사될 때는 오른쪽에서 몇 개가 복사됐는지 숫자를 세는 값을 하나 증가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른쪽에서 복사한 개수가 되겠네요. 그렇게 되는 거고, 왼쪽에서 값이 복사될 때는 현재까지 오른쪽에서 복사된 값을 결과에다가 더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직 옥수 배열에 남아있는 숫자가 있다면 그 값을 복사해 주면서도 오른쪽에서 몇 개가 이미 복사가 되어 있는지를 수를 나타내는 CNT라는 변수에 있는 값을 계속 더해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머지 오퍼레이션에서는 2개의 정렬된 블락을 머지하는 과정에서 인버전이 몇 개 일어났는지를 세는 거죠. 이렇게 머지 오퍼레이션에서 리턴한 값들은 계속 결과에다 더해주면 되고, 마찬가지로 리커시브하게 도는 이 함수에서도 리턴해주는 값을 계속 더해줘서 전체 개수를 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니트 코드에 있는 315번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직접 가서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설명만 드릴게요.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nums라는 배열이 주어지는데 새로운 count라는 배열을 리턴하라는 거예요. 이 count 배열은 뭐냐면은 count i는 nums i의 오른쪽에 있는 값들 중에서 더 작은 값의 수를 세라는 겁니다. 별이 이렇게 있으면 이 값 기준으로 오른쪽이 나보다 더 작은 값이 몇 개 있느냐, 그러니까 이 값 기준으로 인버전이 몇 개가 발생해 있느냐, 이걸 세라는 거죠. 오른쪽에서 CNT를 업데이트하는 건 똑같은데, 문제는 앞에서 봤던 코드 이 전체를 담는 이 과정에서 전체를 담지 않고 지금 이 복사가 이루어지는 이 값 기준으로 해가지고 인버전이 몇 개 일어났는지를 기록을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다 보니까 약간의 정보가 추가돼야 되는데, 뭐가 추가돼야 되냐면은 맨 처음에 새로운 배열 하나를 만드는데 이 배열에는 뭘 넣냐면 원래 있는 값도 넣지만 이 값의 위치도 넣어줘요. 3, 1, 9, 6이었다 그러면은 이 데이터라는 새로운 배열 안에는 뭘 넣어주냐면은 3은 0번째 있었고 1은 1번째 있었고 9는 2번째 있었고 6은 3번째 있었다는 정보를 추가해 가지고 두 개씩 이렇게 값을 묶어서 새로운 배열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넣어주고 나면 이 값 자체를 정렬하고 옮기고 하는 과정에서 저 위치 정보도 같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원래 전체 개수를 세서 넣었던 부분에서 이 값을 어디에다가 더해주면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원래 넘어왔던 넘스 대신에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정렬을 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 결과는 count라는 배열에다 받아가지고 리턴을 해줄 거고요. 그러면 리커시브하게 계속 도는 거죠. 이거는 머지 소트 과정하고 똑같죠. 결과를 받아올 배열을 하나 추가해서 넣어준 것 뿐이고요. 그리고 원래 넘스 대신에 각 값의 위치를 기록한 정보까지 담고 있는 새로운 배열을 가지고 정렬을 시작하는 거예요. 각 머지 오퍼레이션 동작 과정에서는 이 옥수 j 값을 복사할 때 원래 전체 개수를 세던 리절트라든가 이런 변수 대신에 이 카운트 어레이에서 이 옥수 값이 있던 위치, 옥수 j가 있던 위치에다가 CNT를 더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count라는 배열을 계속 업데이트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보죠. 여기서 봤던 3196이라고 하면 이 두 개를 머지 하겠죠. 이 두 개를 머지 할 때 먼저 1이 복사될 테니까 CNT는 1로 바뀌겠죠. CNT는 1로 여기서 1이 복사되는 순간에 그 다음에 3이 복사될 때 CNT를 여기다가 3, 0이 될 텐데 CNT가 1이니까 3이 들어있던 0번 위치 카운트 배열에 0번 위치에다가 2를 더해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도 마찬가지죠.
원래 오리지널 배열에서 세 번째 위치에 있던 6이라는 값을 먼저 복사하고 그 다음에 9를 복사하려고 봤더니 하나가 복사된 게 있으니까 두 번째 위치에다가 플러스 1을 해주는 거죠. 카운트 배열에서요. 앞에서 봤던 인버전 개수를 세는 과정하고 똑같은데 전체 개수를 세서 리턴하는 게 아니라 각 값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몇 개의 인버전이 있는지 그 숫자를 계속 업데이트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엔 카운트 인버전스 문제가 똑같은데 약간의 변형만 준 것 뿐이에요.